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가볍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가짐, 즉 해탈이 중요합니다. 바다로 항해를 떠나면서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거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나는 이미 견고한 배를 준비했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익혔으며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해탈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나 자녀가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들도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높다면 파도를 타고 파도가 없다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지만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불행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려는 욕구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이죠. 얼마 전 한 지인의 장례식을 위해 화장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정문부터 관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화장 과정이 크게 단축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관이 전기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아래에 소각 중이라는 알림이 켜지고 약 40분 후에는 소각 완료로 전환됩니다. 이제 전체 과정은 약 50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화장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소각이 완료된 후에는 성인 한 사람 분량의 흰 뼈가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옵니다. 이때 직원들이 뼈가루를 수습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하며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이를 담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오늘날 많은 유족들은 과거보다 덜 울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찾은 어린이들조차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상주가 문상객을 맞이하며 호상을 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새 살배기 아기도 화장되었는데 그 순간 아기의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섬세하게 변해 있었을 것이며 뼈가루는 흰색 분말에 희미한 기운이 섞인 안개 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생의 시작과 끝, 즉 태어남과 죽음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의 순환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올라서며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한때 우리와 함께했던 이들의 물리적 존재를 종결시키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탄생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무게와 죽음의 가벼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의 가벼움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의 가벼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추구하며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의 가벼움을 통해 삶의 무거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개념은 더욱 현실감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세수하고 면도하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빚진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남겨줄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며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단계들을 같은 순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은 초기부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이들은 죽음을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물건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후회로 가득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답, 비밀, 그리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죽음의 순간 우리는 혼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각자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 동안의 여행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소풍처럼 잠깐 동안 외출한 것이니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걷고 음식을 맛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삶은 짧습니다. 일상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인생에서 미련이나 후회가 남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소풍을 즐기듯이 웃음과 행복을 가득 담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삶을 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단지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생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번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우주의 넓은 다락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 그 속에서 즐거움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멀리 소풍을 가서도 오직 고민과 고통만을 가득 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떨쳐내고 마치 소풍을 즐기듯이 인생을 즐기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을 더욱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늙음에는 낡음이 동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느껴지는 삶은 몸은 늙어가도 마음과 인격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져 더욱 풍부하고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늙음이 낡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새로운 발견이 됩니다. 겉모습은 나이를 먹어갈지라도 내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이며 반대로 겉만 늙고 내면까지 낡아가는 것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미와 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이가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을 항상 새롭게 유지한다면 인생을 통틀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성숙함과 깊이는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삶에서 나태함이 증가하는 것은 인생이 무거워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이며 떨어지는 낙엽이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땅에 닿는 순간은 짧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낙엽이 지기 전 그 마지막 아름다움은 단풍처럼 화려하며 인생의 말년도 마찬가지로 봄꽃보다 더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처럼요. 인간은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과연 늙음의 내리막길일까요? 삶의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내려가는 길도 그에 못지않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한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어머니가 겨울마다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 보일러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매일 밭으로 소를 데리고 나가듯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가짐은 오랜 시간과 깊은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의술이 죽음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삶을 살고 마지막 여정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려는 이들의 곁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내해 줄 의사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맞이해야 할 경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들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무의미한 일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며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국한된 의미는 종종 죽음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며 이러한 가벼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진시황, 스티브 잡스, 김일성 그리고 이건희까지 모든 이들이 시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든 결국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연과 돌멩이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기준입니다. 삶에서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인생은 결국 시작했던 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불필요한 걱정들 그리고 모든 후회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간직하고 있다면 인생은 불필요하게 더 힘겹고 지치게 됩니다. 꾸었던 꿈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어제의 화려함도 오늘의 그늘에 가려져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 태어났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자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현재 순간을 어둡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떨쳐내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삶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없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 빠져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멋지게 보내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감사, 격려, 칭찬 그리고 이를 즐기는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움, 질투, 불평, 원망, 앙심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욕심과 기대를 줄이는 것이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사랑과 감사, 희망을 늘리는 것이 삶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즐기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행위이며 과도한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은 불행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과 경제적 상태는 자신의 삶의 결정과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한 삶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마치 선물처럼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다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을 쌓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란 단순히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속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음악이 없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멋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단순히 무언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며 행복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잘 해낼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웠던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말하리라.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도 지혜 한 그릇을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인생을 언제나 빛내주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가볍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큰 영향을 준 조언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들 중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 마음가짐, 즉 해탈이 중요합니다. 바다로 항해를 떠나면서 파도가 치지 않기를 바라거나 바람이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나는 이미 견고한 배를 준비했고 뛰어난 항해 기술을 익혔으며 그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해탈입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나 자녀가 착하고 순종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살아가면서 그들도 자신만의 의견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높다면 파도를 타고 파도가 없다면 조용히 즐기면 됩니다.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서 찾지만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불행도 경험하게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행복해지려는 욕구조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사람들로부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처럼 연락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이죠. 얼마 전 한 지인의 장례식을 위해 화장장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화장장에 정문부터 관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현대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보다 화장 과정이 크게 단축되었음을 목격했습니다. 관이 전기로에 들어가면 고인의 이름 아래에 소각 중이라는 알림이 켜지고 약 40분 후에는 소각 완료로 전환됩니다. 이제 전체 과정은 약 50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화장 절차가 더욱 효율적이고 세련되게 변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소각이 완료된 후에는 성인 한 사람 분량의 흰 뼈가루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옵니다. 이때 직원들이 뼈가루를 수습하여 유족들에게 전달하며 유족들은 미리 준비한 용기에 이를 담아 집으로 가져갑니다. 오늘날 많은 유족들은 과거보다 덜 울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찾은 어린이들조차 대기실에서 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상주가 문상객을 맞이하며 호상을 기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그날은 3살배기 아기도 화장되었는데 그 순간 아기의 어머니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기의 뼈가루는 섬세하게 변해 있었을 것이며 뼈가루는 흰색 분말에 희미한 기운이 섞인 안개 같은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생의 시작과 끝, 즉 태어남과 죽음이 어린이든 노인이든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연의 순환임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한 여정에 올라서며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은 한때 우리와 함께했던 이들의 물리적 존재를 종결시키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죽음 자체는 경험할 수 없으며 죽은 자는 산 자에게 죽음의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삶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탄생과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무게와 죽음의 가벼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의 가벼움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남은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일상에서의 작은 기쁨을 찾고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죽음의 가벼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무게를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고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매 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를 갖게 됩니다. 또한 죽음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꿈을 추구하며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며 이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결국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삶의 의미를 찾고 그것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자연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죽음의 가벼움을 통해 삶의 무거움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라는 개념은 더욱 현실감을 띠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매일 아침 세수하고 면도하는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전에 준비하는 것들에만 집중하면서 불필요한 비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빚진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남겨줄 것이 있다면 나누어 주며 깨끗하게 준비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퀴블러-로스 박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단계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용하는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단계들을 같은 순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죽음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들은 초기부터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었다고 느끼는 이들은 죽음을 더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쌓아온 물건들이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종종 후회로 가득하지만 과거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죽음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정답, 비밀, 그리고 공짜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며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죽음의 순간 우리는 혼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소유한 모든 것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죽음에 관하여 우리가 모르는 것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각자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각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생은 한정된 시간 동안의 여행과 같습니다. 일시적인 소풍처럼 잠깐 동안 외출한 것이니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걷고 음식을 맛보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삶은 짧습니다. 일상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고 회상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바람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인생에서 미련이나 후회가 남을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소풍을 즐기듯이 웃음과 행복을 가득 담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바쁘게 삶을 살지 말고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길을 가다가 쉬어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지고 삶의 순간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 그 자체입니다.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이들은 우리에게 인생을 소풍처럼 즐기라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단지 일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생의 행위와 상관없이 이번 삶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우주의 넓은 다락방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삶이라는 선물을 받아 그 속에서 즐거움과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여행을 할 때 우리가 가는 곳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자체가 바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멀리 소풍을 가서도 오직 고민과 고통만을 가득 안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신 세상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에 대한 집착과 욕망을 떨쳐내고 마치 소풍을 즐기듯이 인생을 즐기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세상을 더욱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늙음에는 낡음이 동반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느껴지는 삶은 몸은 늙어가도 마음과 인격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새로워져 더욱 풍부하고 깊은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늙음이 낡음을 의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면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 자체가 삶의 새로운 발견이 됩니다. 겉모습은 나이를 먹어갈지라도 내면은 계속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비결이며 반대로 겉만 늙고 내면까지 낡아가는 것은 추하게 늙는 것입니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미와 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이가 늙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을 항상 새롭게 유지한다면 인생을 통틀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젊은 시절의 방탕함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성숙함과 깊이는 더욱 아름다운 삶을 만듭니다. 늙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느끼시나요? 그건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채워보세요. 삶에서 나태함이 증가하는 것은 인생이 무거워졌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라 할 수 있죠. 나이 들면 새로운 도전이며 떨어지는 낙엽이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이 땅에 닿는 순간은 짧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은 울부짖음이 아니라 춤을 추는 것입니다. 낙엽이 지기 전 그 마지막 아름다움은 단풍처럼 화려하며 인생의 말년도 마찬가지로 봄꽃보다 더 아름답고 장엄한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는 저녁 노을처럼요. 인간은 삶의 유혹과 죽음의 공포, 이 두 가지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학습입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 과연 늙음의 내리막길일까요? 삶의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내려가는 길도 그에 못지않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을 아름답게 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제 친구의 아버지는 섬진강 상류의 한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농사지으며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어머니가 겨울마다 고생하지 않도록 연탄 보일러를 설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분은 죽음을 매일 밭으로 소를 데리고 나가듯 가볍게 여기셨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마음가짐은 오랜 시간과 깊은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삶은 무겁고 죽음은 가볍습니다. 의술이 죽음과 싸워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치유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삶을 살고 마지막 여정을 평화롭게 마무리하려는 이들의 곁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내해 줄 의사도 필요합니다. 죽음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럽게 맞이해야 할 경험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인생을 연장하기 위해 복잡한 기계들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무의미한 일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진심 어린 애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지며 가벼운 마음으로 삶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국한된 의미는 종종 죽음을 통해 더욱 분명해지며 이러한 가벼움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합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도 결국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진시황, 스티브 잡스, 김일성 그리고 이건희까지 모든 이들이 시간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어떻게 살든 결국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창조하게 됩니다. 자연과 돌멩이조차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며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기준입니다. 삶에서 가져갈 수 없는 무거운 짐은 모두 내려놓으세요. 인생은 결국 시작했던 그대로 빈손으로 마무리됩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불필요한 걱정들 그리고 모든 후회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간직하고 있다면 인생은 불필요하게 더 힘겹고 지치게 됩니다. 꾸었던 꿈처럼 모든 것은 지나가고 어제의 화려함도 오늘의 그늘에 가려져 사라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미련을 놓아버리고 가벼워지세요.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따라서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처음 태어났던 그 순수한 모습으로 평안하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자책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의 현재 순간을 어둡게 만드는 큰 장애물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순간을 최대한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모두 떨쳐내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삶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이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노인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없는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고 인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걱정과 고통에 빠져 살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을 멋지게 보내는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사랑, 용서, 감사, 격려, 칭찬 그리고 이를 즐기는 긍정적인 태도는 행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움, 질투, 불평, 원망, 앙심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는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욕심과 기대를 줄이는 것이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고 사랑과 감사, 희망을 늘리는 것이 삶을 더욱 즐겁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소박하고 간결한 삶을 즐기는 것은 행복을 선택하는 행위이며 과도한 호화로움과 방탕한 생활은 불행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건강과 경제적 상태는 자신의 삶의 결정과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하고 노력한 삶이 오늘날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행복과 건강은 마치 선물처럼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준비와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을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시작하셨다면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여러분의 하루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긍정적인 생각과 노력을 쌓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가치 있는 인생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라며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제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가 꼭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란 단순히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우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고 그 빛 속에서 춤을 출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에 음악이 없어도 자신의 삶 속에서 멋진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란 단순히 무언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잘 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확신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며 행복을 찾게 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분명히 잘 해낼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늘 앞으로 나아가는 여정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 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꽃처럼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 빛과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웠던 이 세상의 소풍을 마치고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며 말하리라.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도 지혜 한 그릇을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황금빛으로 무르익어 인생을 언제나 빛내주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